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시박이 간다 이승윤입니다. 최근 현무2C 미사일이 추락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군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현무 미사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무의 드라마틱한 역사부터 살펴보죠. 지난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처음에는 M2 카빈 소총 등 미국 무기를 모방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총과 박격포, 지뢰, 로켓 발사기까지 모방 개발한 데 이어 1972년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인 백곰 사업이 추진됩니다. 역시 모방 개발로 시작해 성능 개량, 독자 무기 개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 이 사업은 항공공업개발계획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모델은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였는데 진공관 전기회로가 들어가서 무거운 데다 명중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정밀공업 기술을 토대로 진공관 대신 반도체를 넣는 개량이 이루어진 끝에 1978년 4월 최초의 비행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1978년 9월 26일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공개 시사회에서 국산 미사일 1호 백곰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미사일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은 지금의 현무 시리즈 지대지 유도탄 개발의 선조인 셈입니다. 백곰의 공개 발사 행사가 이루어진 다음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백곰 유도탄은 원시적인 포물선 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밀도도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핵 개발과 연관돼 있을 것이란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어 9월 29일에는 소련 국방성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우려한 미국은 그 투발 수단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도탄 개발을 시험 발사 전부터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내세워서 중단시키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지만 박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미국은 이에 공개 발사 전부터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백곰의 공개 발사 이후 며칠 뒤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ADD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위컴 대장에게 우리 기술진은 장장 5시간에 걸쳐 북한 도발에 항공기로 대응하면 확전 위험이 너무 크다며 필요한 지점만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위컴 대장은 군인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엄중 경고를 받습니다. 어쨌든 진심과 진심은 통했던 셈입니다. 이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특사, 사실상의 사찰단도 ADD에 찾아와 유도무기 관련 시설들을 돌아본 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1979년 7월에는 위컴 대장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1979년 9월 노재현 장관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탄도 중량 500kg 이내, 사거리 180km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주한미군 사령관인 위컴 대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하면서 이른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180km는 우리 군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 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미국이 원하던 내용이었던 만큼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부족했던 관계로 미국 눈치를 보며 한미 간 갈등 요인이었던 백곰 미사일 개량형 K2 개발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1983년 10월 9일 당시 북한과 제3세계 국가들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던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의 수도 양곤을 방문하던 중에
고위 관료들과 함께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인 아웅산 묘소 참배를 나섰다가 북한의 폭탄 테러로 우리 측 인사 17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이른바 아웅산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쯤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셈인 만큼 북한 평양을 공격해 북한 수뇌부를 응징하자는 우리군 내 강경론도 있었습니다. 당시 냉전 상황이라 자칫 핵전쟁으로 번지는 걸 우려했던 미국은 우리나라를 달리기 위해 미사일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또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된 시점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에 미사일 개발을 재개하게 됩니다. ADD는 중단된 K2 시스템 규격과 같은 유도탄 체계를 1987년 말까지 전력화해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198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율곡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 ADD가 사업 명칭을 공모해 현무라는 이름이 채택됐습니다. 또 추진기관의 추력을 증가시키고 고속도로와 포장도로에서의 발사체계 이동 속도를 높이는 등 재원도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무발사대 시스템은 이동해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발사대 본체를 트레일러에 고정해서 견인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유도탄 트레일러에는 작전 준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동 시 유도탄이 예열 상태를 유지하는 열 변환기가 설치됐고 사격 통제 장비와 사격 통제 차량 개량, 새로운 발사 통제 프로그램도 개발됩니다. 현무-1 미사일은 1985년 9월 21일 비공개 발사 시험에 성공한 뒤 198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여의도 광장에서 국민 앞에 드디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현무-1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길이는 12.7m, 직경은 0.8m, 2단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인데 1단의 무게는 4,850kg, 2단 무게는 2,505kg에 달합니다. 속도는 마하 3.65, 최대 상승 고도는 45km인데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 무게는 500kg,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됐습니다. 이젠 모두 군에서 퇴역했고 후예인 현무2와 현무3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개정됐는데 우리가 독재 개발이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 측에서 믿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의 1차 지침과 백곰과 현무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바탕이 된 2차, 3차 지침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500kg 그대로였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개정된 2차 지침에선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3차 지침에선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4차 지침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졌고 2020년 5차 지침에선 고체 연료 제한이 사라진 데 이어 2021년엔 아예 지침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술핵 수준으로 위력이 커진 현무미사일 이야기를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박이 간다 이승윤이었습니다.